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겁니다. 네, 베트남 호치민에서 활동하시는 최분도 회장 이야기죠? 맞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서 지금 베트남 중남부 한인 성공인연합회 호참 회장도 맡고 계시고 그렇죠. 한베트남 커뮤니티의 뭐랄까 든든한 후원자로서 양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특히 그분의 삶과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항상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이 문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 시적인 문구가 그분의 모든 활동이 어떤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류나 통관같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철학을 계속 유지해 오셨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 회장님의 젊은 시절 꿈부터 시작해서요. 그 혹독했던 실현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재기와 성공까지 그 여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철학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피어났는지, 또 개인의 성공이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죠. 네, 저희 앞에도 최 회장님의 삶과 경력을 다룬 여러 기록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선 시작부터가 좀 남달라요. 1967년 서울 출생이신데 동국대에서 인도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아, 정말요? 보통 경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길이네요. 네. 그래서 이 점이 여러분께도 좀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문학적 배경이 나중에 뭐랄까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거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또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자료들을 보면 그런 연결 지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추측만은 아닌 거죠. 심지어 젊었을 때는 사업가가 아니라 카톨릭 사제나 작가가 꿈이셨대요. 와, 정말 의외네요. 네, 교내 문학상까지 받으셨다고. 가을 아침이라는 시로요. 허허, 문학적 감수성도 있으셨군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과학실험 대회에서 최우상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문과, 이과 다 잘하신 거네요. 네, 다재다능했던 거죠. 이런 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뭐랄까 통합적인 사고. 이게 나중에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 복무 마치고 미국 어학연수 다녀오신 후에는 진로 고민 끝에 사제가 아닌 전문 직업인의 길을 택하셨고요. 네, 이런 초기의 다양한 관심사들이 결국 지금의 경영 철학이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졌을까?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기는 정말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네, 1993년에 대학 4학년 때 소방 설비 회사의 특채가 됐어요. 베트남 해외 영업 담당으로요. 그게 베트남과의 첫 인연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부도가 나버렸죠. 첫 직장 생활이 그렇게 좀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1995년에 1인 기업을 창업하셨네요. 네, 다시 도전하신 거죠.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 베트남이라고 하죠. 거기에 소방 설비를 납품하면서 사업이 좀 잘 풀리나 싶었어요. 싶었는데. 네, 근데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이게 또 발목을 잡았죠. 수입자재 의존도가 높아서 환율 때문에. 맞아요. 환율이 폭등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업도 어려운데 개인적인 실현까지 겹쳤다고요? 네, 이게 정말 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텐데요. 1999년에 둘째 아이 임신 7개월 된 아내분이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와, 정말 청천벽력이었겠네요. 그렇죠. 아내분이 아이를 지키려고 임신 중에 암 제거 수술을 감행하셨고 그 영향으로 아이는 조산하고 아내분은 출산 후에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고요. 와, 최 회장님 스스로도 그때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셨다니 그 심정이 어땠을지. 네, 사업은 파산 직전, 아내는 투병 중.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런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어떤 위험 감수성, 리스크 테이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과감한 결정을. 그렇죠. 나중에 베트남으로 떠난 결정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말 필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2002년 10월 단돈 $1만 들고 가족과 함께 호치민으로 가셨군요. 네.
다시 한국산 소방설비 유통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는 또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서 실패를 겪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네요. 설상가상으로 교민 소개로 투자했던 자수기계 임대사업마저 사기로 밝혀지면서 그나마 있던 돈까지 다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죠. 빚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셨다는데 정말. 네, 그 심정이 자료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품 판매에 계속 실패하면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내가 뭘 팔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뭘 힘들어할까 이걸 본 거죠. 아, 당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신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느리고 불투명한 현지 물류 통관 문제. 여기서 기회를 본 거예요. 복잡한 베트남 시스템 대신에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선진 물류 시스템, 즉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이건 정말 이전에 실패 경험이 없었다면 못했을 발상이네요. 그렇죠. 무엇을 팔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로 질문을 바꾼 것. 상품이 아니라 신뢰, 안정성, 효율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로 가치를 전환한 게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2004년에 PTB 컴퍼니 리미티드를 설립하셨군요. PTB라는 이름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기 목표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게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핵심 전략이 원스톱 물류 서비스였다고요? 맞아요. 통관 대행뿐 아니라 내륙 운송, 창고 보관까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겪는 복잡한 물류 절차를 PTB 한 곳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였죠.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 다 절약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는 게 컸겠네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기업, 책임감 있는 기업, 이 신뢰가 쌓이면서 PTB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셨죠. 네, 2008년에 PTB 로지스틱스, 2010년에 PTB 트랜스, 2015년에는 PTB 앤 파트너스 이렇게 물류 전반, 운송, 투자 컨설팅까지 차례로 설립하면서요. 해상, 항공운송, 창고, 벌크선 대리점, 심지어 철강 수출입, 보험, 이주화물까지 사업 영역이 정말 넓어졌네요. 이건 단순히 사업 가짓수만 늘린 게 아니라 통관이라는 핵심 서비스를 통해 만난 고객들에게 연관된 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생태계 구축 전략인 거죠. 그 결과가 현재 연매출 1,100억 원, 직원 200명, 전 세계 80개국 600여 파트너사 네트워크. 정말 대단한 성장입니다. 네, 이런 성공 뒤에는 역시 그 최 회장님 특유의 리더십 철학, 항상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이게 자리하고 있어요. 특히 직원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게 잘 드러납니다. 아,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신다는 점이요? 맞아요.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서 정말 내 회사라는 마음을 갖도록 깊은 신뢰관계를 만드는 데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직원을 비용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본 거죠. 특히 베트남 현지 직원에 대한 신뢰와 투자가 인상적이에요. 직원 200명 중에 한국인은 초창기 멤버 13명뿐이라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현지인이에요. 이건 그냥 인건비 줄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지화하고 현지 인재를 키우려는 전략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서요? 아, 네. 2011년에 처음으로 전 직원 해외 워크숍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베트남 직원 80명 중에 여권을 가진 사람이 딱 2명뿐이었대요. 와, 2명이요? 정말 충격받으셨겠네요. 네, 최 회장님이 그때 큰 충격을 받으시고 그 이후로는 직원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도록 해외 워크숍이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고 해요. 단순히 회사 일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장까지 신경 쓰시는군요. 그쵸. 직원들 대학원 진학이나 한국 유학 같은 학업 기회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현지 인력 의존도가 높다는 게 약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투자를 통해 강력한 경쟁력,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라는 강점으로 만드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매년 성과급도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또 코트라의 K무브 같은 걸 통해서 한국 청년 채용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을 정말 실천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최 회장님의 활동은 비즈니스를 넘어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는데요. 교육 분야 리더십부터 좀 볼까요? 2020년부터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KIS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KIS 이사장으로서 글로네이컬 미래인재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베트남 현지를 잘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키우자는 거죠. 글로컬에 내셔널을 더한 개념이군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세계를 잇는 인재, 의미 있네요. 네, 그리고 그냥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장애 학생 특수교실 신축 지원이나 학교 건축 기금 1억 원 기부처럼 실질적인 지원도 하고 계시고요. 양국 관계 증진 면에서는 정말 독특한 사회공헌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베트남 세관 공무원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세관 공무원이요. 물류회사 대표가. 네. 2014년에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이랑 협약을 맺고 베트남 세관 공무원들이 한국 와서 물류 분야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놓고 항공료,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 기부가 아니네요.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그렇죠. 이걸 단순 자선이 아니라 전략적인 소프트 파워 투자로 볼 수 있어요. 베트남 통관 시스템의 핵심 인력들이 한국의 선진 물류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PTB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에게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와, 상호 이해도 높이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까지. 사회공헌과 사업 전략이 정말 잘 결합된 사례네요. 네, 이 외에도 인하대의 발전기금 2억 원 기탁하고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나 복지시설 후원도 2002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계시죠? 코참 회장. 네, 2023년 1월부터 약 800개 회원사를 둔 코참 회장을 맡아서 한국 기업들 권익 보호하고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또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옥타 수석 부회장으로 차세대 멘토 역할도 하시고 한국 정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등 정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리더시네요. 베트남 정부 장관상이나 우리 국무총리 표창 같은 수상 경력만 봐도 그 활동 범위를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최본도 회장님의 삶을 쭉 따라와 보니 항상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라는 그 철학이 정말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네, 1990년대 그 혹독했던 겨울을 견뎌내고 베트남이라는 땅에서 결국 꽃을 피워낸 그 과정 자체가 증거죠. 어쩌면 진짜 유산은 PTB그룹이라는 성공적인 기업 그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만든 사람과 문화, 국가 사이의 다리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공감, 신뢰, 상생 이런 가치로도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그분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서 다음 세대 한상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리더이자 멘토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네, 부를 쌓으면서도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제2의 고향과 모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죠. 그분의 인생 자체가 곧 철학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본도 회장님은 정말 깊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새로운 길을 찾으셨잖아요. 네, 그랬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속에 어쩌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진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